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선시대에 숨겨진 이야기 윤서려담을 들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조선 팔도 어느 부잣집 사랑방, 가을밤의 청량한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지만 신혼세댁 채용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채용은 또다시 혼자 기나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또 한밤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채용은 쓸쓸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집 온 지 2달이 지났건만 남편 도령은 공부에만 눈과 귀가 열려 있을 뿐 아내인 자신에게는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사랑방에서 밤새 책을 읽고 채용은 규방에서 홀로 밤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벼루와 책만이 영혼인 듯한 남편을 생각하며 채용은 방안을 서성이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서 물동이를 나르는 한 사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어깨와 건장한 체격에 젊은 머슴, 돌쇠였습니다. 왜인지 모를 이유로 채용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물동이 2개를 양손에 들고도 전혀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에 맺힌 힘줄이 달빛에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어찌 남편보다 머슴이 더 그립단 말인가? 채용은 자신의 생각에 놀라 얼른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 돌쇠에게 향한 시선은 쉽게 거둘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머물던 발걸음은 다시 창으로 향했고 채용은 자신도 모르게 돌쇠의 모습을 다시 찾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미모로 이름을 떨쳤던 채용은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 시골 양반댁 도령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맺어진 혼인이지만 채용은 남편을 공경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현숙한 아내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이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채용의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남편 도령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아내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고 채용은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하다니 부덕한 마음이로구나. 채용은 새하얀 손으로 볼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불안정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푸른 달빛 아래 일하는 돌쇠의 모습은 너무도 생생하게 채용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돌쇠는 이 집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세상을 살아가던 그는 우연히 이 부잣집에 들어와 성실하게 일하며 주인 집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남자다운 체격과 늘 웃는 얼굴, 그리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채용은 밤새 잠 못 이루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져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돌쇠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그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밤이 지나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에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든 더위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채용은 저녁마다 뒤뜰을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날도 채용은 남편이 서당 친구들과 밤새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홀로 뒤뜰을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으나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푸른빛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채 홍의 모습은 달빛 아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올여름은 유독 더운 것 같구나. 채용은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순식간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나기에 채용은 당황하여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이런, 갑자기 비가. 채용은 얇은 여름옷이 순식간에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는 것을 느끼며 허둥지둥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안채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었고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머슴들이 머무는 행랑채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채용은 결국 가장 가까운 행랑채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비에 젖은 옷자락을 쥐어짜던 그 순간 행랑채 문이 열렸고 놀란 눈빛의 돌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 안주인마님. 돌쇠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채용을 보고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순간 채용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홍의 옷은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백옥 같은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내려 암시 들어가도 되겠느냐? 채홍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에 젖어서인지 아니면 돌쇠의 뜨거운 시선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안주인마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비를 맞으시면 몸살이 나실 수 있습니다. 채홍은 망설이다가 결국 돌쇠의 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비록 좁고 소박했지만 돌쇠의 성실함이 엿보이는 정갈한 공간이었습니다. 구석에는 그가 읽었던 듯한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구나. 채홍은 의외의 발견에 놀라 물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릴 적 서당에 다녔던 적이 있어서 가끔 틈틈이 책을 읽습니다. 채홍은 돌쇠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힘센 머슴으로만 생각했던 그에게 이런 면도 있다니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돌쇠는 얼른 초라한 목침을 내어주며 채홍에게 앉으라 권했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두시면 감기에 걸리실 겁니다. 제 옷은 비록 거칠지만 돌쇠는 자신의 깨끗한 적삼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채홍은 망설였지만 점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것을 느끼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돌쇠는 예의 바르게 등을 돌려 채홍이 갈아입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 고맙구나. 채홍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도리입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우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채홍은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손이 고운 이목구비, 특히 그의 눈은 맑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돌쇠 역시 가까이에서 보는 채홍에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멀리서만 바라보던 안주인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보다 더 하얗게 빛났고 그녀의 입술은 봄날 복숭아꽃처럼 붉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더 빨라졌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채홍은 자신도 모르게 돌쇠에게 손을 뻗었고 돌쇠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금지된 감정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지만 채홍과 돌쇠의 마음속에 피어난 감정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채홍은 머슴방에서 나눈 짧은 순간을 떠올리며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돌쇠의 손에서 느껴진 따스함과 그의 진실된 눈빛은 채홍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채홍은 매일 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돌쇠를 향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교수로서 배운 도리와 자신의 진실된 감정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남편인 도령은 여전히 책과 과거 시험에만 몰두하여 아내의 마음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친정에 다녀오신다며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고 도령 역시 서울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채홍은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밤, 채홍은 다시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행랑채를 향했고 돌쇠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던 채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마음속으로 자문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놀란 얼굴에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을까? 채용의 떨리는 목소리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채용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돌쇠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안주인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된다면 돌쇠의 걱정 어린 말에 채용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날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가슴이 타는 듯하네.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역시 채용을 향한 마음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와 도리를 생각하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채용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안주인마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돌쇠의 고백에 채용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쇠에게 다가가 그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돌쇠는 그 손길에 눈을 감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채용은 틈만 나면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따금 뒤뜰의 숲속에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때로는 멋은 방에서 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지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깊고 진실했고 돌쇠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채용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돌쇠 역시 채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안의 시녀인 춘섭이 채용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채용은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더욱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우리 관계를 누군가 눈치챈 것 같아.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채용의 말에 돌쇠는 깊은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는 채용을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고 그녀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안주인마님, 저 때문에 마님께서 위험에 처하시더라도 돌쇠의 말을 채용은 막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햇빛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 난 이미 결심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와 함께 하겠다고. 채용의 단호한 눈빛 앞에 돌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고 곧 큰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 채용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안채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김 부인이 무거운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김 부인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채용을 향했습니다. 요즘 색이 좋구나. 밤에 잠은 잘 자고 있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채용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무언가 다른 뜻이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저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채홍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가슴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부인은 채홍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채홍아, 시집온 며느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절대 안 되는 이라. 김 부인의 말은 화살처럼 날카로웠고 채홍은 시어머니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김 부인은 갑자기 모든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돌쇠를 포함한 모든 하인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채홍은 안채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즘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누군가 밤중에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알아볼 테니 조심들 하거라. 김 부인의 말에 하인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특히 돌쇠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채홍은 시어머니의 말이 돌쇠 때문임을 알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홍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가슴은 돌쇠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감시가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었습니다. 한밤중, 채홍은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뒷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돌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채홍의 방을 바라보며 무언가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홍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지금은 안 돼. 어머님이 우리를 의심하고 계셔. 채홍의 속삭임에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뵙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서.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채홍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돌쇠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어머님의 의심이 풀릴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자. 채홍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채홍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채홍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사랑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홍이 마당을 지나가고 있을 때 시녀 춘섭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젯밤 대주님께서 행랑채 근처를 살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홍은 춘섭의 말에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춘섭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주마님은 머슴 돌쇠에게 특별히 조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채홍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면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춘섭은 채홍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혹시 돌쇠와... 채홍은 재빨리 춘섭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다. 그러나 춘섭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채홍은 잠시 망설이다가 춘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섭아, 네가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렴. 부탁이다. 춘섭은 채홍의 표정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의 행복을 빕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채홍은 춘섭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의심을 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채홍은 가슴속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쇠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감행해야 할까? 그날 저녁, 채홍은 남몰래 짧은 편지를 써서 춘섭을 통해 돌쇠에게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당분간 만남을 중단하자는 내용과 함께 변함없는 사랑의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편지를 읽고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채홍의 안전을 위해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두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김부인은 남편인 관찰사 대감에게 집안의 이상한 기운에 대해 말했고 대감은 집안의 하인들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돌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채홍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자신과 돌쇠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쇠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채홍은 이 위기를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채홍의 가슴은 마치 비 밖에서도 들릴 것 같은 소리로 쿵쾅거렸습니다. 담장 모퉁이에서 숨을 죽이며 서 있는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오늘 밤은 보름달이 유독 밝아들키기 딱 좋은 밤이었지만 채홍의 마음은 이미 불같은 그리움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죽을 지경이구나. 머슴놈의 얼굴이 보고 싶어 이 몸이 미쳐버리겠네. 채홍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부인은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 명색이 양반집 며느리인 행랑채 머슴을 그리워하다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만은 돌쇠를 만나고 말리라. 채홍은 과감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채홍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주인마님! 어둠 속에 돌쇠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대주마님께서. 돌쇠야, 그대의 얼굴이 보고 싶어 나왔다. 달콤한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보름달처럼 환한 내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돌쇠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채홍의 손을 잡아 몸을 숨길 수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저도 안주인마님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큰일입니다. 어제는 도련님 말고 삐를 잡다가 말이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종일 쫓아다녔답니다. 채홍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돌쇠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위험합니다. 대주마님께서 큰 거둥을 크게 하실 모양입니다. 어제는 제 방까지 수색하셨습니다. 채홍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엇을? 내가 써준 편지는 어찌하였느냐? 걱정 마십시오. 제가 땅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읽고 또 읽다가 마음에 새겨두고 그때 갑자기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움찔하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이고, 저 소리는 우리 집 삽살개 백동이의 짖는 소리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채홍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때 채홍의 눈에 한 가지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돌쇠야, 나를 믿느냐? 당연하지요.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님이신데. 그럼 지금부터 내 말대로만 하거라.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이다. 채홍은 재빨리 자신의 치마를 살짝 찢고 얼굴에 흙을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에게 자신을 일으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서 내가 쓰러진 척 할 테니 내가 나를 구하러 온 것처럼 보이게 하자. 돌쇠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채홍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횃불을 든 하인들과 함께 김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김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놀란 척하며 일어섰습니다. 네, 대주마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안주인마님이 정원에서 쓰러진 것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안주인마님을 해치려 한 것 같습니다. 채홍은 약한 신음소리를 내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해 산책을 나왔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아이고... 김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채홍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런 채홍... 누구냐? 누가 감히 우리 집 며느리를 건드렸단 말이냐? 돌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막 물동이를 나르던 중이었는데 안주인마님의 비명소리가 들려 달려와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담을 넘어 도망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도둑이 들어와 안주인마님을 해치려 한 것 같습니다. 김부인은 채홍을 살펴보다가 그녀의 찢어진 치마 자락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돌쇠,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채홍은 연기를 계속하며 돌쇠의 팔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돌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김부인은 돌쇠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돌쇠, 내 공이 크다. 내일 상을 내릴 것이니 오늘 밤은 채홍이 안채까지 데려다 주거라. 나는 하인들과 함께 주변을 살펴보겠다. 네, 대주마님.
돌쇠는 공손히 대답하며 채용을 부축했습니다. 김부인과 하인들이 정원을 수색하는 동안 돌쇠는 채용을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채용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구나. 이제 어머님께서는 네가 나를 구한 은인으로 여기실 테니 우리의 만남도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돌쇠는 채용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안주인마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를 악당에서 영웅으로 만드셨으니 채용은 기쁨에 차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어머님의 이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둘은 안채문 앞에서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채용은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돌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보름달이 지나면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내 마음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돌쇠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마님, 달빛처럼 환한 당신의 미소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은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채용은 침상에 누워 밤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밤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녀는 달콤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채용의 지혜로운 계략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김부인은 며느리를 구한 돌쇠에게 후한 상을 내렸고 그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집안에서 믿음직한 하인으로 인정받았고 심지어 채용을 위해 그녀가 산책할 때면 멀찍이서 지키라는 명까지 받았습니다. 하하, 세상이 참으로 묘하구나. 어제의 적이 오늘의 영웅이 되다니. 어느 화창한 가을날 채용은 정원 연못가에 앉아 돌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도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돌쇠는 연못가의 잡초를 뽑는 척하며 채용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주인마님의 지혜 덕분입니다. 저인 같은 천한 놈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이야. 채용은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떨어뜨린 척하며 돌쇠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의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의 가슴은 타오른 듯했습니다. 오늘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 작은 동산 뒤편에서 만나자. 채용의 속삭임에 돌쇠의 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주인마님, 잡초를 모두 제거하니 이제 연못가가 훨씬 보기 좋아졌습니다. 채용은 우아하게 일어나며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네 덕분에 우리 집 정원이 한결 아름다워졌다. 저녁이 되자 채용은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고 은은한 향이 배어있는 비단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설렘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은밀한 사랑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채용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달빛이 드리운 정원을 지나 작은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돌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들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쇠는 수줍게 들꽃을 내밀었습니다.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님 앞에서는 초라해 보이네요. 채용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꽃을 받아들며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게 준 이 꽃이 온 세상의 보물보다 귀하단다. 고맙구나, 돌쇠야. 두 사람은 동산 뒤편에 작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높은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돌쇠는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돗자리를 펼치고 채용을 앉게 했습니다. 오늘은 마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돌쇠의 진지한 목소리에 채용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드리운 돌쇠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채용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저는 본래 경상도 지방의 작은 향리 가문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지방관, 날이셨으나 불의의 사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가셨지요. 저는 16세에 집안이 몰락하고 여러 곳을 떠돌다 이곳에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돌쇠의 고백에 채용은 더욱 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양반 집안의 자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읽고 글씨를 쓸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나는 네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진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채용의 말에 돌쇠는 용기를 얻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님, 비록 지금은 미천한 신분이지만 언젠가는 제 본래의 위치를 되찾고 싶습니다. 그때 당신을 제 진정한 아내로 모시고 싶습니다. 돌쇠의 대담한 고백에 채용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은밀한 사랑의 속삭임이 아닌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돌쇠야, 난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비록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채용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고 세상 그 어떤 장벽도 이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기만 했습니다. 달이 기울기 시작하자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채용은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야.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날이 올 거야. 돌쇠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까지 제 마음은 오직 마님 한 분만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맹세와 함께 새벽녘의 어스름 속으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결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채용과 돌쇠의 사랑도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의심을 피해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욱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어느 쌀쌀한 아침, 채용이 아침상을 받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뜬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채용아, 기쁜 소식이 있단다. 너희 남편이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왔구나. 채용의 손이 찻잔을 잡다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머님? 그럼 도련님께서 그렇다. 이제 너희 부부는 한양으로 올라가 관직에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느냐. 시어머니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와 달리 채용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양으로 간다는 것은 돌쇠와 영영 이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채용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본 돌쇠는 즉시 무언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채용은 빨래터에 있는 돌쇠에게 작은 쪽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밤 평소의 장소에서 달이 질 때 만나자. 두 사람은 소나무 숲에서 만났습니다. 채용은 돌쇠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했다. 나도 한양으로 떠나야 한단다.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지만 막상 닥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 도망치시면 안 될까요? 멀리 다른 고을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돌쇠의 절박한 제안에 채용은 눈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친척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부유하진 않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채용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숙한 아내로 살아가는 길과 진정한 사랑을 택하는 길, 그 갈림길에서 있었습니다. 돌쇠야,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단순히 도망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해. 우리가 떠나면 온 나라가 수색에 나설 거야. 채용의 말에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도적대가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면 그의 말에 채용도 점차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담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사흘 후 채용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이 오시기 전에 친정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남편의 급제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이 기쁜 소식을 네 부모님께 직접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위험하니 하인 며칠 데려가거라. 채용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돌쇠가 저를 한번 구해주었으니 그와 다른 하인 하나만 데려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홍은 작은 가마에 올랐고 돌쇠와 또 다른 하인 한 명이 그녀를 호위했습니다. 정오쯤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고 그때 미리 약속한 대로 돌쇠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괴한 2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들은 돌쇠가 몰래 고용한 떠돌이 역술가들이었습니다. 으아, 도적이다. 다른 하인이 놀라 소리쳤고 돌쇠는 재빨리 그를 뒤에서 쳐 기절시켰습니다. 채용은 가마에서 내려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빨리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미리 준비해둔 말로 갈아타고 계획된 경로를 따라 산길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하룻밤을 달려 인근 고을의 경계를 넘었고 며칠 후에는 경상도 땅을 밟았습니다. 돌쇠의 친척은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아무도 묻지 않는 조용한 마을에 작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채용과 돌쇠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홍은 돌쇠의 어깨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구나. 양반집 안주인에서 이렇게 소박한 어부의 아내로 돌쇠는 채홍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채홍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이렇게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돌쇠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집은 중요하지 않아.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내 집이야.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붉은 빛을 드리웠습니다. 경상도 어촌 마을에서의 삶은 채용과 돌쇠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정갈한 음식,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채용은 이제 직접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밥이 이 맛있을 줄이야. 채용은 첫 번째로 직접 지은 밥을 먹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돌쇠와 함께 나누는 그 순간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돌쇠는 마을에서 어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바다 일에 익숙하지 않아 고생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총명함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의 능력은 마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재주 있는 젊은이가 온 것은 하늘의 복이네. 어느 날 마을 어른이 돌쇠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돌쇠라는 이름 대신
문수라는 새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채홍은 연하라 불렸습니다. 두 사람은 먼 친척으로부터 도망쳐온 젊은 부부라는 신분으로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문수 서방, 내일 아침 일찍 조개잡이 나가십시오. 큰 조개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옆집 어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돌쇠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먼저 준비해 기다리겠습니다. 채홍은 그런 돌쇠의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으로 숨어 지내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두 사람은 작은 방 안에서 담요를 덮고 몸을 맞대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런 밤이면 돌쇠는 자신이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나 과거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채홍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쇠야, 아니 문수야, 그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워. 채홍의 말에 돌쇠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모두 연화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밤, 채홍은 돌쇠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 우리 곧 셋이 될 것 같아요. 돌쇠는 처음에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곧 채홍의 배에 손을 얹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아이가 생긴 것입니까? 채홍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안아들어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 조심해요. 어지러워. 채홍이 웃으며 외쳤지만 돌쇠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홍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이곳은 비록 부귀영화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엄마처럼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 채홍은 감동에 젖어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작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채홍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신한 채홍을 더욱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특히 옆집 할머니는 매일같이 채홍에게 보약을 지어다 주었고 마을의 여자들은 돌아가며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연화, 내 뱃속 아이는 틀림없이 아들일 거야. 배 모양이 뾰족하니 말이야. 마을 노파가 귀띔해주자 채홍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돌쇠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어부를 넘어 마을의 장부를 관리하고 인근 고을과의 거래를 도맡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재능이 마을 전체에 큰 도움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갈 무렵 채홍은 아름다운 사내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돌쇠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읍시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처럼 이 아이도 밝고 희망찬 미래를 살아가길 바라며 채홍은 지친 몸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망,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의 희망이자 앞으로의 삶의 이유가 될 아이. 작은 오두막집 안에 울려 퍼지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들에게 더 없는 행복의 노래였습니다. 채홍과 돌쇠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분과 계급의 벽을 뛰어넘어 오직 사랑만을 믿고 시작한 그들의 새 삶은 작은 생명과 함께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덧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3살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날, 세 사람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들을 품에 안고 채홍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붉게 물드는 노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기까지 오다니. 채홍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지요. 저희는 지위와 부를 잃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사랑과 자유, 그리고 이 소중한 아이를 얻었습니다. 채용은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급과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힘은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은밀한 조선 로맨스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